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비강남 국민주택 한 채도 종부세 속출, 소득 없는 은퇴자의 치름. 2019년 3월 16일 동아일보 기사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금 더 내려고 이 나이에 취업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이모 씨는 지금 나이가 이제 70살 되신 분이에요. 15일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한 뒤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해 7억 9,9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은 올해 9억 1,200만 원으로 14.14% 올랐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4.17% 수준이지만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통하는 공시가격 9억 원의 문턱을 넘었다. 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씨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무섭다. 2017년 162만 원이던 재산세는 지난해 208만 원 올랐고 올해는 263만 원 예상된다. 2년 만에 62.3%나 오른 것이다. 재산세가. 자, 올해 처음으로 낼 종부세는, 자, 이제 9억 원이 초과됐으니까 종부세를 내셔야겠죠? 올해 처음으로 낼 종부세는 재산세에 비하면 아직 푼돈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씨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른다는데 일단 세금 고시를 받아봐야 체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 재산세를 이미 많이 내고 계신데, 자, 이 집값이 9억 원을 넘어서면서, 자, 이제 종부세도 내셔야 되고, 내년에는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재산세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재산세도 많이 내셔야 되고, 그죠? 근데 이분은, 자, 소득이 없는 은퇴자예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집을 보유하면서 내야 할 세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유가 부담이 되시겠죠? 그죠? 이분들이 보유가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분들 매물도 나올 수가 있다. 1주택자인데도. 아시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뉴스만 보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공시가 인상했다는 뉴스만 보고 아, 많이 올랐네. 이렇게 이제 그 느낌으로 체감하겠지만 어때요? 실제로 이제 그 부과되는 그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겠죠. 그 피부로 와닿을 때 사람들이 자, 집을 좀 많이 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영토학장TV에서 얘기했을 때 6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른 가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일단 자, 그 보유세 회피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자, 6월 1일 지나서 실제로 이 금액이 부과된 것을 받아 피부로 느꼈을 때 또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분들 매물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자, 대출도 못 갚았는데 종부세라니,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내야, 공시가 급등의 세금 폭탄 논란, 2019년 3월 16일 한국일보 기사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앞에 내용은, 요 위의 내용은 앞에 기사들이랑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줄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9년째 이촌동 한가란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 54살인 김모 씨는 은행 대출이 아직도 그대로인데 내가 종부세 대상에 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의청을 고려 중이다 라고 말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1주택자라도 내가 대출 없이 분명히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때요? 대출을 끼고 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자, 그분들은 이제 그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 그죠? 자, 공시가가 올라가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아직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또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예. 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자, 이자가 올라갈수록 보유세가 점점 더 부담이 될수록 공시가가 계속 올라가서 보유세가 점점 부담이 될수록 훨씬 더 매물을 내놔야 될 압박이 더 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대출이자가 그럼 안 오르냐? 자, 지금 오르고 있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4.9% 육박, 잔액기준 코픽스 18개월째 상승, 2019년 3월 10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예요. 자, 읽어보면, 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준에는 잔액기준 코픽스가 1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2달 정도 하락했다. 자, 변경된 코픽스를 반영한 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대 4.89%까지 상승하면서 4.9%대에 육박했다. 자, 그럼 대출 금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자, 보유세 부담과 대출 이자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자, 이분들, 자, 점점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아파트 공시가격 세부담에 파는 대신 증여 늘어. 자, 이제 그 소득이 지금 거의 없는 은퇴자들 분들, 자, 그런 분들, 그리고 서민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자산가들인 다주택자 중에서 자산가들을 위주로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커진 가운데, 자, 집을 팔기보다 가족에게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걸 조사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영등포구 등 핫한 지역일수록 증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 자산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분들은 자, 앞으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대부분 어찌됐건 간에 서민들도 그리고 다주택자인 자산가들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주택자인 자산가들은 일단 보유세 부담이 되고 이자 부담이 된다 해도 내가 소득이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면 앞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때까지 들고 가려면 그죠? 어떻게 돼요? 최소한 세금 부분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자식들에게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주택자 중에서. 그죠? 자, 그래서 자, 가격 조정이 가팔라지고 보유세 증가 등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결국에 팔 때 다주택자니까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 양도세 중과로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 이렇게 이런 자산가들은 어때요? 요 강남권과 영등포, 용산구 등의 지역은 명품 기반 시설은 물론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많아 보유하고 있으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결국에는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 자, 이런 분들은. 그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기사들을 여러 기사를 가져왔어요. 서민들에 관련된 기사와 자산가들에 관련된 기사. 이거는 이제 자산가들 쪽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증여를 통해서 자, 들고 간다. 장기 보유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공시가 인상으로, 자, 서울 지역 공시가 인상으로, 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이런 그 집을 보유하면서 부담되는 그 비용들이 자,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또 대출이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자, 대출이자 상승이 되면서 또 집 보유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상승 이런 것들이 집 보유 부담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 자, 증가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자,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집주인 입장. 자,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 집주인은, 자, 다주택자가 있을 거고요. 그죠? 자, 1주택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자, 다주택자는 또, 어때요? 자, 그, 자산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 자, 전세가가, 그,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가가 계속 올라지면서 오른 전세금으로 또 집을 사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생각하니까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또 대출금리가 싸고,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이렇게 집을 늘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득은 그렇게 받쳐주지 않지만, 자, 그런 금액으로 집을 늘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주택자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두 종류의 다주택자들이 있다. 그러면 자산가들인 다주택자는 어떻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자녀들에게 증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하게 되니까 이분들 물건은 시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주택자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소득은 별로 높지 않은데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집을 늘린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집을 보유하면서 부담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주택자일수록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한다? 자,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급하게 집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내놓을 거예요. 자, 매도를 선택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죠? 매도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주택자 중에서 내 소득에 맞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집을 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대출도 많이 받지 않고 내 소득에 맞게 집을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유세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도 내가 소득이 감당이 되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집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자, 보유로 간다. 보유로.
이런 분들은 매물이 안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 중에서, 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속된 말로 왕창 받아서, 대출을, 많이 해줄 때,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자기 소득에 비해, 그리고 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실은 소형 아파트에 살아야 될 수준인데, 중대형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나는 3억대의 아파트를 살아야 될 수준인데, 6, 7억대 아파트를 살거나, 자,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이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한 보유세도 계속 올라가고, 건강보험도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이제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 자, 집을 팔고 매도 후 자기 형편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억, 원래 3억이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이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6억을 갔는데, 자, 다시 3억짜리 집을 알아보려는 그런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6억 집을 팔고. 그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럼 형편에 맞는 주택으로, 자, 어떻게 한다? 자, 이사를 가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분들 매물이 이제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분들이 그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런 분들이 고가 주택일수록 내가 무리하게 사신 분들은, 그런 그 고가 주택일수록 굉장히 많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이런 매물들, 1주택자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은 여기서 나오고요. 1주택자 매물은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 입장. 자,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매수자는 투자자가 있고 실수요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투자자는 이제 어때요? 서울이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 서울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한다? 내가 투자할 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근데 지금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집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는 확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 투자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분들은 이제 집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 아시겠죠? 갭투자들, 갭투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매수자 중에 누가 하나 남았어요? 실수요자가 남았죠. 그럼 실수요자는 어떻게 하냐? 자, 실수요자는, 자, 볼게요. 자, 실수요자는 이제 집을 매수하고 싶은데, 자, 뭐가 있어요? 자, 대출 규제가 있다, 대출 규제. 그죠? 고가 아파트일수록 대출을 더 못 받죠. 그죠? 대출 규제가 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보유세 부담으로 이제 내가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제, 나는 뭐, 소득이 높아서 집을 살 수 있어. 근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을 내가 사는 순간 보유세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러면 보유세만큼 이상은 집값이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서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저 2억, 3억 이렇게 그 강남권은 막 조정되고 있죠.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는 게 확인되면, 자,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커 보이겠죠?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분들 집 사기를 주저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집값이 비쌀수록 매수를 더 안 할 거다. 그죠? 그래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등 이런 집들 집값 비쌀수록 매수를 안 하게 될 거예요. 안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니까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고, 자, 전월세로 가려고 할 겁니다. 전월세로 가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면, 자, 일단 다주택자 중에서 급한 분들이 매물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 그죠? 1주택자 중에서 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자, 매물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매물들은 시장에 지금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를 사줘야 될 투자자는 안 사죠. 그죠? 안 사죠? 실수요자는 지금 집을 안 사고 어디로 몰린다? 싼 것만 찾고, 그 다음에 어디로 몰린다?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몰리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럼 요 집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들이 지금 없죠? 그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거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 당장 이게 싸게 팔려고 할까요? 일단 내가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되는
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놨는데 시세대로 처음에 내놓겠죠. 그죠? 근데 시세대로 내놨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집을 사주질 않으니까 그죠? 거래는 안 되고 그 시세대로 나온 매물만 그냥 계속 그죠? 부동산에 그냥 쌓여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어때요? 점점 더 이쪽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불리하잖아요. 내년에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죠? 그 후년에는 더 늘어나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보다 이쪽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에요. 그 당연히 이쪽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여기서 가격을 점점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가격폭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고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자, 점점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면서 이쪽 부분이 이쪽에 계신 분들이 가격이 방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가격이 급매, 급급매 이런 식으로 초급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장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자, 최종 정리를 해보면 자, 다주택자 중 보유세 부담과 대출이자 부담이 되는 매물. 그죠? 자, 1주택자 중 소득이 적어 집 보유세 부담과 대출이자 부담이 되는 집주인들. 그죠? 은퇴자들 이런 분들 아까 얘기했죠. 이런 분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 투자자는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어떤지요? 자, 보유세가 크게 오른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인 곳. 자, 이런 데는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데 보유세만 크게 올라가면서 집을 사면서 비용만 크게 늘어나니까 이런 데는 더 심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매매보다 전월세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내놓은 집, 급매, 급급매, 초급매가 나와도 어떻게 한다? 자, 집을 안 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이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도 거래 절벽이 계속 생겼잖아요. 그 거래 절벽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자, 최근에 정부에서 공시가를 인상하면서 자,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최종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앞으로 서울 부동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영토확장 TV 내용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됐다면 자, 공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